어디 한번 실력 좀 보자. 보잘것없겠지. 펜들턴 해변기지 앞 헬스장에서 미국 어디 한번 여장교가 실력 좀 보자. 한국 남성을 보잘것없겠지. 향해 말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그를 보며 비웃듯 웃었고 싸움은 할 줄 아냐며 대놓고 무시했죠. 하지만 불과 한 달 후 그녀는 그 배달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고작 배달원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안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재미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LA 코리아타운의 밤은 통장 언제나 잔고를 보니 답이 없어서 분주했지만 그렇다. 오늘따라 더욱 복잡한 감정이 김태준의 통장 가슴속을 잔고를 보니 휘저어 답이 없어서 놓고 그렇다. 있었습니다. 서울집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에서 나온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벌어들인 팁은 고작 15달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동포들이 건네준 동정 어린 돈이었죠. 손님들은 그의 서툰 영어를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특히 백인 손님들은 대놓고 짜증을 내며 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오늘 오후에 만난 중년 백인 여성이 영어로 던진 말이었죠. 당신 영어 너무 형편없어. 어떻게 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냐고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한 그 순간은 태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송금해야 할 돈이 필요했고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태준은 낡은 혼다 오토바이에 몸을 맡긴 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참아내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박 사장은 늘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태준은 그저 미소로만 답했죠. 사실 그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하지만 지금의 태준에게 그런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미국 땅에서 그는 그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계 이민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때때로 거울을 볼 때면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탄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매일 새벽마다 혼자 하는 운동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남들 눈에는 그냥 건강 관리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오늘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펜들턴 해변기지 근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기지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들이 주로 사는 이 동네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늘 위축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동정이나 무시, 때로는 노골적인 혐오였거든요. 마지막 주문지는 메이플 스트리트 32번지 불고기 정식과 김치찌개를 주문한 집이었습니다. 태준은 음식을 꺼내며 집 앞 계단을 올라갔어요. 벨을 누르자 금발의 어린 소녀가 문을 열었고 그 뒤로 젊은 백인 여성이 나타났죠. 여성은 태준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 배달이에요 라고 태준이 어눌한 영어로 말하자 여성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건네면서도 그녀의 손은 태준의 손과 닿지 않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고 팁은 당연히 없었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태준은 또다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돌아와 시동을 걸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믿고 계셨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서도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낮에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배달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의 일상이었거니까요. 기지 정문을 지나면서 태주는 무심코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미군들이 있겠죠.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것뿐일 텐데 왜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긴 걸까요? 때로는 달랐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았던 그때가 말이에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은 없었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다시 공장으로 가야 하고 저녁에는 또다시 이렇게 배달을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지금의 김태준이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적어도 당분간은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코리아타운의 네온사인들이 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비쳤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래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김치찌개의 냄새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그에게 현실을 상기시키는 공간이기도 했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온 이 땅에서 그는 여전히 2등 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LA의 교통체증은 평소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배달 주문을 받고 펜들턴 해변기지 근처로 향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 종일 받은 모욕적인 시선들과 차가운 반응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특히 오후에 만난 백인 중년 남성이 던진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희 아시안들은 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냐? 좀 당당하게 살아보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하지만 태주는 그저 웃으며 넘어갔죠.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문제만 커질 뿐이었거든요. 그는 이미 3년 전 이곳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달랐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이민자, 아니 그보다도 못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배달지는 펜들턴 기지 바로 옆 주택가였습니다. 주문한 사람은 KT 밀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불고기 도시락과 김치볶음밥을 시켰죠. 태주는 GPS를 따라 오크 스트리트로 접어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들과 잔디밭, 그리고 곳곳에 주차된 군용 차량들이 이곳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태주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음식을 꺼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음식 봉지를 들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이었죠. SUV의 운전자는 태준을 보지 못했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태준은 급히 몸을 피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음식 봉지는 땅에 떨어져 흩어졌고 태준의 무릎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SUV가 급정거하면서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거였어요. SUV에서 내린 사람은 갈색 머리의 건장한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여성은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뛰어든 거냐고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일어나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어눌한 영어 발음이 여성의 짜증을 더욱 부추겼어요. 제대로 된 영어도 못하면서 왜 이런 곳에서 일하냐? 정말 한심하다고 혀를 차며 말했죠.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려고 했지만 영어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안인의 문제를 일으켜놓고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라고 비웃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여성은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더니 범퍼에 난 작은 흠집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수리비 얼마나 나올지 알아. 당신이 다 물어내야 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주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보험이 있긴 했지만 자기 잘못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성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너희 아시안들은 항상 이래. 문제만 일으키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지. 라고 말하면서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배달복을 입고 낡은 오토바이를 탄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돈도 제대로 없을 텐데 어떻게 수리비를 낼 거냐고 비웃었죠. 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었거든요. 대신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은 여성은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이름이네. 영어 이름도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절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한 상태였어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여기는 당신들이 함부로 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경고하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차에 타고 떠나버렸죠. 태주는 홀로 남겨진 채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그는 새로운 음식을 다시 주문해서 배달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자비로 말이에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지만 박 사장은 괜찮다며 오히려 그를 걱정해 주었어요. 다치지 않았냐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죠. 태주는 고마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왜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과 다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배달 일을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답답했어요. 지난 며칠간 계속된 무시와 차별 대우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여성과의 사고 이후로는 더욱 위축되어 있었죠. 수리비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새로 주문한 음식값까지 자비로 지불한 탓에 이번 주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이 향한 곳은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한 달에 $19 99센트, 거의 $20에 가까운 회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에게는 필수였죠.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는 맨손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몸이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된 운동이 필요했어요. 헬스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쇠냄새와 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대부분은 젊은 백인 남성들이었고 간혹 라티노나 흑인들도 보였지만 아시아인은 태준이 유일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어요. 태준은 구석진 곳으로 가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탓에 어깨와 허리가 뻣뻣했거든요. 천천히 몸을 풀어가면서
그는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히려 했어요. 운동할 때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어제 사고 낸 그 아시안이야 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 만났던 그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확실한 군인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성은 태준을 발견하자 동료들에게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헬스장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한심했다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 말하는 게 태준의 귀에 들어왔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을 흘깃거렸어요. 태준은 없는 척하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평소라면 그냥 나가버렸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었거든요.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자리를 잡는데 바로 옆 기구에 그 여성이 와서 앉았어요.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녀는 태준을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체격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고, 아시안들은 원래 허약하잖아 라고 비웃었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여성의 도발은 계속됐죠. 아, 맞다. 배달하다가 사고 낸 그 사람이네. 보험료 올라서 정말 짜증나 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그의 시선을 받으며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할 말 있어? 라고 영어로 물었죠.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헬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더 큰 트러블에 휘말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성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야? 진짜 사과하는 거야? 라고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봐, 전형적인 아시안 반응이지. 항상 고개만 숙이고 사과만 해. 정말 답답하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태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여성은 더욱 기세가 올랐죠. 너희 아시안들은 왜 항상 그래?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미국에 온 거야? 라고 도발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여성은 더욱 비웃었죠. 역시나 입도 못 열고 있네. 정말 한심해.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과 킥킥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헬스장 한쪽에서 운동하던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레이첼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개입한 거였죠. 케이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여성을 말렸습니다. 케이티라는 이름의 여성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심해?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레이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운동하러 오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케이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어차피 저 사람도 금방 포기하고 그만둘 거야. 아시안들은 다 그래.
끈기가 없어. 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주는 레이첼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거든요. 레이첼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태주는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헬스장을 나서면서 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주 화요일, 태주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거든요. 지난주 KT에게 당한 굴욕이 며칠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그 순간이 떠올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죠.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KT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프리웨이트 존에서 운동 중이었어요.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의 몸은 확실히 단련되어 있었고 덤벨을 드는 자세도 제법 전문적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어딘가 허점이 보였어요. 폼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KT는 태준을 발견하자마자 동료들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3명이 모두 태준을 바라보며 킥킥거렸어요. 오, 저 배달맨이 또 왔네. 정말 끈질기다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태준은 모른 척하며 자신만의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준이 풀업을 하고 있는데 KT가 접근해 왔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생각보다 운동 좀 하네. 하지만 저 정도로는 우리 해병대에서는 낙제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계속 운동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혹시 무술 같은 거 해봤어? 태권도 정도는 했겠지. 한국 사람이니까 KT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 맞다. 너희들은 말로만 강하지 실제로는 약하잖아. 영화에서나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고 말이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특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KT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녀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MMA 좀 배웠다고 했지? 이 친구한테 한번 보여줄까? 레이첼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KT, 여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 관리자가 보면 큰일 나라고 말렸지만 KT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볍게 스파링 흉내만 낼 거야. 안전하게 말이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태주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KT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KT도 느꼈지만 오히려 더욱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오, 드디어 반응이 나오네.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KT는 양손을 들어 파이팅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확실히 MMA를 배운 티가 났어요. 발놀림도 나쁘지 않았고 주먹의 궤도도 제법 정확했죠.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예측 가능했어요. 너무 교과서적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의 다른 구역에서 운동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몰려들었죠. KT는 이 관심을 즐기고 있었고 태주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KT가 움직였어요. 왼쪽 잽을 날리면서 오른쪽 로우킥으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이었죠. 빠르고 정확한 기술이었지만 태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젖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 모든 공격을 피해냈거든요. KT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공을 가른 거였어요. 그녀는 다시 달려들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하고 빠른 공격을 퍼부었죠. 원투 콤비네이션의 니키까지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태주는 마치 바람처럼 스르르 피해내며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아시안 남자 뭐야? 진짜 무술 고수인가? 라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KT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녀는 더욱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지만 태주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마침내 KT가 지쳐서 멈췄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진짜 실력 차이를 깨달았죠. KT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라고 조용히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KT는 그 순간 자신이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과 맞서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해병대 장교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KT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덤벼들 작정이었어요.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한 번 더 변했습니다. KT의 마지막 공격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한 올인 어택이었어요. 오른손 훅에서 시작해서 왼쪽 어퍼컷, 그리고 무릎 차기까지 이어지는 3단 콤비네이션, 그야말로 살인적인 위력이었죠. 헬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인다기보다는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KT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찰나 태준은 마치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틀었고 동시에 KT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KT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목과 어깨를 이용해 완벽한 던지기 기술을 구사했거든요. 마치 날개 없는 새처럼 허공을 날던 KT는 매트 위에 등부터 떨어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헬스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KT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기절 직전 상태가 된 거예요. 태주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일으켜 세워주려 했어요. 하지만 KT는 그 손을 뿌리치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KT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해병대에서 몇 년간 훈련받은 자신이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배달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건 유도야, 완벽한 어깨 던지기였어 라고 흥분해서 말했죠. 다른 사람은 아니야. 유도보다 더 정교했어. 아마 합기도나 다른 무술일 거야 라고 추측했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헬스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런, 선임님? 정말 선임님이시네요. 라고 외치는 소리였죠.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돌아봤는데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태준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병장입니다. 선임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젊은 군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선임이라니 저 배달원이 군인이었다는 말인가요? 태주는 곤란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707 특수임무단에서 7년간 복무하셨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분이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T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그건 한국의 최고 엘리트 부대잖아요. 해병대 내에서도 그들의 실력은 소문으로 자자했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깔보고 무시했던 배달원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태준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험도 있으시고 대테러 작전 전문가세요. CQB, 저격, 폭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특히 KT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한숨을 쉬며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그만해. 이제는 다 과거야 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태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레이첼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분이었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라고 물었어요. 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KT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배달원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평생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더구나 자신의 모든 공격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피해내고 마지막에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제압해버렸잖아요. 현우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선임님이 진짜로 실력을 보여주신 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부대에서는 항상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역시 전설은 전설이었네요. 라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로된 게 달갑지 않았거든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특히 KT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시와 조롱 대신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시청했어요. 해병대 여장교가 한국인 배달원에게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거든요. 댓글들은 대부분 태준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KT를 비난하는 글들도 있었죠. 문제는 KT의 상부에서 이 영상을 발견한 거였어요. 펜들턴 기지 지휘부에서는 즉시 KT를 소환했습니다. 톰슨 대령의 집무실은 냉기가 돌 정도로 차가웠어요.
대령은 노트북 화면을 KT에게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밀러 중이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오. 라고 차갑게 물었죠. KT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명백히 민간인을 괴롭히고 도발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상대방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령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기지 전체가 욕먹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한편 태주는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현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공개된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더구나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울집 한식당에서 박 사장이 태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본 박 사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그동안 자신이 아들처럼 챙겨준 청년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죠. 박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걱정했어요. 사실 태준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은 후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작스런 소음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전역을 결심했고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온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뜻밖의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KT였어요. 그녀는 태준이 일하는 한식당을 찾아와서는 한참 동안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 사장이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해병대 장교구나 라고 말하자 KT는 더욱 위축됐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태준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죠.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배달 끝나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둘은 한식당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KT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괴로움이 느껴졌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KT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태주는 별일 아니라고 하려 했지만 KT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KT가 고백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해병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항상 강하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습관이 생겼나 봐요.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던 것 같아요. 태주는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어요. KT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라고요. 당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태주는 KT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라고 너그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KT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태주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이후로 KT와 태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T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했고, 태준 역시 그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뒤 KT가 다시 한 식당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톰슨 대령과 함께였어요. 대령은 태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부하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대령이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태주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받아들였어요. KT는 대령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어요. 대령이 떠난 후 KT는 태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태주는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문화교류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태주는 KT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KT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발음이 어색해서 둘 다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 사장도 이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KT가 한식당에 자주 오게 되면서 김치찌개와 불고기 맛에 푹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셨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라고 감탄하며 박 사장을 칭찬하기도 했죠. 어느 날 KT는 태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기진의 격투기 훈련장을 소개해 줬어요. 물론 태준의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배운 서양 격투기의 체계적인 이론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에서 KT는 MMA의 기본 이론들을 설명해 줬어요. 각 기술의 원리와 응용 방법, 그리고 체중별 전략 차이까지 상세하게 알려줬죠. 태주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열정을 보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KT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반대로 태준도 KT에게 동양 무술의 정신적 측면을 가르쳐 주었어요.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죠. KT는 이런 철학적 접근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KT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조건 강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니요. 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죠.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때로는 유연함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KT는 태준의 인품과 실력에 감탄했고 태준은 KT의 변화 의지와 진정성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동료가 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둘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KT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궁금해했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를 잃었다는 것, 그 후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 그래서 평범한 삶을 찾아 미국에 왔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KT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오히려 제가 숨어있던 껍질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실제로 태주는 KT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위축되어 살았던 것과 달리 다시 당당함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KT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과거와 달리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KT가 본국으로 전속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상부에서는 헬스장 사건의 후폭풍을 고려해 그녀를 다른 기지로 보내기로 결정했던 거였죠. KT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전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태준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태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과하러 온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후면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두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KT의 출발일은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목요일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불쾌한 기억에서 시작해서 헬스장에서의 대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까지 마치 영화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태주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KT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KT가 떠나기 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LAX 공항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공항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KT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왠지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였죠. 태준이 다가가자 KT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가는구나. 태준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T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는 워싱턴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죠. 둘 다 이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KT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결정한 게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태주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KT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속 발령을 거부했어요. 라고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태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KT가 설명해 줬습니다. 어젯밤 톰슨 대령과 긴 대화를 나눴다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떠날 수 없다고, 특히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령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KT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대령은 KT의 근무 연장을 승인해줬고, 대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붙였죠.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업무를 맡기기로 한 거예요. 태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KT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더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떠나기 싫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하며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KT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다가간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그런 태준을 보며 KT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KT를 통해 닫혔던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는 KT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항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KT는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고 태주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줄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현우의 도움으로 LA 지역 보안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의 특수부대 경력과 실력이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KT는 약속대로 한인 커뮤니티 관계 개선 업무를 열심히 해나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박 사장의 한식당에서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고 김치찌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둘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KT는 태준을 통해 겸손함과 포용력을 배웠고 태준은 KT를 통해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헬스장에서 KT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프로포즈였죠. 김태준,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어요. 그들의 사랑은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죠. 처음 도입부에서 보셨던 그 장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매일 더 재밌는 사연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